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역사회 복지의 주요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의 주요 이론들 지금 쭉 보면 한 7개 정도의 이론들이 소개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은 내용들이 소개되기 때문에 각각의 이론들을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룰 수는 없고요. 각각의 이론들에서 강조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지역사회 복지의 주요 이론에서 설명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각각의 이론들은 지역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다음에 각각의 이론들은 지역사회 복지, 그러니까 지역사회 내에 발생되는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다음에 각각의 이론들은 그렇다면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이론들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구조기능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구조기능론을 주장한 학자는 파슨즈라고 하는 학자예요. 자, 파슨즈라고 하는 학자는 여러분들이 뭐 다른 교과목들을 배우시면서 뭐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학자인데요. 음, 구조기능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론들을 공부하시면서 이제 앞서 배운 우리 지역사회 복지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적용을 시키고 접목을 시켜 보면서 이 이론들을 이해하시면 훨씬 더 금방 이 이론이 이래서 뭐 이런 이론이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구조기능론은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우리 사회는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구조들은 정말 잘 기능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각각의 역할을 해내는 그런 구조들이 잘 기능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조화롭고 균형을 이뤄 나가고 있어요. 파슨스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전제를 했어요. 자, 그래서 구조기능론에서 관점에서 이제 문제를 본다면은 여기서 모든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기능적이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기능적이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는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 체계, 시스템들 혹은 제도들, 시스템이라고 체계라고 얘기하죠, 보통. 내지는 뭐 제도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체계 혹은 제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체계들이 각각의 자신들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어요. 그 기능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기능을 잘 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든 게 자기 역할 잘 해내면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역할을 해내는 각각의 제도들이 있는데 그 제도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어서 조화롭고 기본적으로 균형을 잘 이루는 게 사회다. 라고 바라보는 게 파슨스의 구조기능론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 사회는 그렇게 역할을 잘 해내고 조화롭고 균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잘 통합된다. 질서정연하다. 기본적으로 사회는 질서정연하다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어, 여기부터 봐요. 그래서 지역사회는, 뭐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사회는 여러분들 정부, 경제, 사회, 종교, 가족과 같은 사회 제도가 기본적으로 존재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우리 1장 배울 때 나왔죠. 지역사회 내에 여러 가지 제도 혹은 지역사회를 기능하게끔 하는 여러 가지 체계 혹은 제도. 그래서 길버트 스펙트가 이렇게 제시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그래서 생산, 분배, 소비를 담당하는 경제제도. 그렇죠. 그 다음에 통치, 법, 뭐 이런 것, 질서 유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정부, 정치제도. 그 다음에 사회화 기능을 담당하는 가족제도. 사회 통합을 담당하는 종교제도. 상부상조의 기능을 담당하는 사회 혹은 사회복지제도. 자,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5가지의 기능들을 반드시 필요로 해요. 경제적인 거, 사회와 통합, 그 다음에 질서 유지, 상부상조. 자, 이렇게 5가지의 제도들을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고, 이 5가지의 제도들이 있어야지 우리 지역사회가 잘 기능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균형이 잡힌 채로 잘 지역사회가 나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각각의 제도들은 어때요? 서로 각각의 기능을 유지하지만 상호
연관되어 있어요. 관련성이 있어요. 전혀 영향을 주고받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경제제도에 의해서 가족제도가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가족제도에 의해서 상부상조제도가 영향을 받기도 해요.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경제제도에 의해서 가족제도가 영향을 받는다. 또는 뭐 사회제도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가족 내에 해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해체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면 가족이 해체가 되면 가족 내 기본적으로 가족 그 구성원들을 사회화시킬 수 있는 또는 돌볼 수 있는 가족 제도가 붕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또 어떤 형태가 변해요? 사회복지 제도가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이 하지 못하는 걸 사회복지가 해줘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각각의 제도들, 각각의 체계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고유한 역할들이 있고 그것들을 해내요. 어, 그러면서 각각의 역할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영향을 서로 주고받아요. 변화에 의해서 조금씩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각각의 이런 뭐 정부 제도라든지 경제, 종교, 사회복지, 뭐 가족 제도와 같은 이런 각각의 하위 체계들 또는 하위 제도들 이런 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자신들의 경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영역이 있다는 거 쉽게 말하면. 그 영역을 막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종교제도가 사회화 기능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정치제도가 사회화 기능을 하진 않아요. 정치제도가 뭐 종교의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서로 간에 자신들의 고유한 영역이 있어요. 즉, 경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유한 영역 안에서 자신들의 기능을 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것이 톱니바퀴가 물려서 움직이듯이 잘 움직일 때 사회는 조화롭고 균형된 질서 잡힌 사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든 사회는 이렇게 움직일 때 아무 문제가 없다. 기본적으로 사회는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바라봐요. 이게 파슨스가 얘기한 구조 기능론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어느 사회나 이렇게 문제가 없지 않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낙오된 누군가는 확실히 발생을 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뭔가 사회 문제가 발생되는 거는 어떤 사회의 구조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문제다. 개인이 그 안에 적응하지 못할 때 혼란의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녹음을 하는 과정에서 뭐 알림이 울려서 조금 소리가 겹치는데요. 예, 좀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울리는 상태라. 머튼이라고 하는 학자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구조 기능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입장을 제시했어요. 사회의 각 부분은 서로 조화롭게 작용된다. 그쵸? 조화롭게 서로 자기 역할 잘하면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의 모든 부분은 개인과 사회의 이익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정치제도, 경제제도, 사회화제도, 그다음에 상부상조의 제도, 그다음에 사회통합의 종교제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개인과 사회의 이익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사회의 기존 이런 제도들, 이런 하위 체계들은 자신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 영역들이 있어요. 경계들이 확실히 명확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중에 일부만 없어도 사회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계의 톱니바퀴 중에 하나가 뜩 하고 빠져나가면 시계 안 돌아가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는 모든 하위 체계들이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서 움직인다. 그랬을 때 사회는 굉장히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띵 하고 떨어져 나가서 자기 역할 못하면 사회는 조화가 깨진다. 그쵸.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기능론에서는 지역사회 내 모든 현장, 모든 환경, 모든 체계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부터 볼까요? 구조기능론에서는 너무나 우리 사회의 모든 그런 하위 체계들이 잘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균형이 되어 있다는 거에만 너무 몰입을 한 거죠. 그렇지만 모든 사회는 그렇게 다 조화롭고 다 기능적이기만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 문제가 발생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물론 사회가 이 다섯 가지의 각각의 고유의 영역들이 그 역할들을 잘 수행해내는 게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뭔가 불균형 상태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사회 내에 이런 불균형 때문에 갈등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사회 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회 전체 문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구조 기능론에서는 너무 조화로운 거, 너무 규정 잡힌 거에만 강조점을 두다 보니 사회 내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 사회 내에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들은 그럼 사회의 갈등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일탈 또는 개인의 부적응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회 문제를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로 바라봤어요. 개인이 적응하지 못해서 혹은 개인이 일탈을 해서 뭐 개인이 사회화 과정을 잘 거치지 못해서 그런 문제들로 문제가 발생한다. 즉 빈곤의 문제도 궁극적인 구조적 문제가 아닌 그런 어떤 계급의 혹은 그 자원의 불균형 때문에 생긴 갈등의 문제가 아닌 그냥 개인이 적응하지 못한 문제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빈곤의 문제를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뭔가 이 사람이 사회화 과정에 결함이 생겨서 나타난 문제일 거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럼 개인을 수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 너무 어디에서 많이 강조했던 얘기 같지 않은가요? 예전에 역사 배울 때를 한번 되짚어 보면 COS에서 강조한 내용이잖아요. 빈곤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다. 그래서 개인을 변화시키는 것, 즉 개인을 다시 사회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주체는 개인이다. 사회가 아니다. 그쵸? 노인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들이 은퇴 이후에 뭐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역할 상실이라든지 경제적인 능력이 상실되는 이런 것 때문에 발생되는 노인 소외의 문제, 이런 것들을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그런 어떤 세대 간 갈등의 문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로 바라보는 거예요? 노인이 은퇴 이후의 삶을 적응하기 위한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생활 방식을 조금 뭔가 조정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 뭐 노후 설계도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 그래서 현재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를 개인의 적응의 문제로 바라보는 거죠. 근데 실은 사회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개인의 어떤 적응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이 변화해야 하는 문제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회가 전반적인 것들이 변화될 때 실은 이런 문제들이 곧 변화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 사회 구조 기능론은 너무 이제 사회가 너무 이렇게만 잘 되면 굉장히 아름다운 사회라고 바라보는 반면에 갈등 이론은 사회는 아름답지 않다, 기본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존재해요. 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은 굉장히 희소해요. 그런데 그 희소한 자원을 누구는 갖게 되고 누구는 갖지 못한 그런 불균형 상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분께서 말씀하신 거죠. 칼 막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위 계층과 그다음에 상위 계층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계급이라는 게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급이라는 말 자체는 뭔가 균형이 깨지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래서 계급 간에는 그 불균형으로 인한 늘상 투쟁이라는 게 존재한다. 늘 싸운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노조 갈등, 노사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는 여러 가지 가치관, 신념, 종교, 정치, 뭐 이런 모든 제도 이런 것들은 서로 이런 제도는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경제적 계급 구조의 산물이다. 이런 게 생기는 것들이. 그래서 이 필연적으로 이 안에는 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근데 단지 그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그렇지 않게 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갈등 이론에서는 어떠한 사회든 인간이 존재하는 사회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렇게 조화롭다라고 하는 건 너무 이상적이죠. 그러니까 조화로우면 너무 좋아요. 하지만 너무 생각이 다른 집단이 많아요. 너무 성향이 다른 그런 집단이 너무 많고요. 또한 그러한 집단들이 약간의 그러니까 그 불균형한 경우가 많아요. 어떤 집단은 뭐 힘의 권력의 이런 것들이 많은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집단이 있기도 하고 또 부가 많은 집단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집단이 있기도 하고 이런 불균형 상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조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갈등은 희소자원의 배분을 둘러싸고 보통 일어나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거를 나누는 과정에서 뭔가 균형이 깨질 때 사회는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의 원인은 주로 이제 부의 불균형, 권력의 불균형, 가치나 신념 등의 차이 이런 것들로 존재한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존재한다면 그 갈등이 계속 존재하면 지역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해되거나 침체되거나 뭐 붕괴되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전혀 발전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맨날 싸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맨날 싸우는 거를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지역사회가 좀 더 지금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지역사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바라보는 게 또 갈등 이론이에요. 자, 그럼 갈등 이론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이론을 왜 처음부터 왜 이 이론을 강조하게 되었을까? 우선 이 이론은 이런 불균형 때문에 갖지 못한 힘을 혹은 권력을 혹은 부를 갖지 못한 소수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회에는 필연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뭔가 균형에 일단 깨어진 상태에서 스스로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에 적응하기가 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 빈곤한 사람들이 실은 먹고 살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힘겹잖아요. 또는 이런 사회적 약자들, 뭐 소수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가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 준다거나 뭐 그런 제도적인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겨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등 이론은 이렇게 균형 상태에서 뭔가 그런 것들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 이것이 지역사회가 해결해 나갈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런 소수자들 혹은 사회적 약자들이 계속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고 있는 한 우리 사회는 갈등이 끊임없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옹호해주는 것이 지역사회가 해결해야 할 일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자들, 뭐 권력에 그런 약간 취약한 여성들, 뭐 이런 약자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뭔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등 이론에서는. 자, 처음에는 타협되지 않겠죠. 하지만 지속이 된다면 지역사회는 굉장히 혼란이 지속이 되겠죠. 그래서 지역사회가 붕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갈등을 잘 해결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역사회는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갈등을 잘 해결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내부 결속력, 공동체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비 온 뒤에 땅이 단단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막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사회는.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 내에 이런 힘이 없는 이런 소수자들, 이런 약자들, 혹은 취약계층들, 혹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옹호해주는 이런 사회가 된다면은 그 지역사회는 어때요? 지금보다 좀 더 발전된, 공동체성이 강화된, 결속력이 좀 더 나아진 그런 지역사회가 되고, 지역사회 문제가 조금씩 해결돼 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는 사회행동으로 보통 많이 나타나요. 그쵸? 갈등이 첨예화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많이 가는 걸 우리는 많이 봐왔잖아요. 그래서, 소수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투쟁, 운동, 뭐 이런 형태로 많이 나타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속이 되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갈등이 계속 지속돼 맨날 시위만 하고 맨날 데모만 하고 있으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잘 타협하는 과정을 통해서 해결한다면은 그들도 권리를 찾고 그들도 뭔가 힘의 일정 부분을 얻을 수 있고 또 지역사회가 발전될 수 있는 그래서 모두 다가 통합된 그런 지역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갈등 이론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노인들의 문제도 한번 바라봐요. 노인들의 문제를 우리가 앞서 구조기능론에서는 실은 노인들이 자신의 노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하는 개인의 어떤 사회 과정의 실패다라고 바라봤어요. 근데 그렇게 바라보는 건 조금 우리는 글쎄요. 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노년의 삶을 개인이 준비해야 할 필요도 있겠지만 실은 이제 이렇게 노인분들이
자신들의 역할이 상실되고 소외되는 거는 어찌 보면은 자신들에 대한 노인에 대한 그런 고령화 과정에서 노인들의 권력이 그만큼 많은 부분이 이제 권력을 잃으신 거죠. 우리 사회 내에서.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이제 목소리를 많이 낼 수 없는 그런 사회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좀 더 젊은 사람 중심으로 사회가 돌아가고 움직이다 보니 노인들이 그 안에서 당연히 소외될 수밖에 없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음, 여러분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에 그 어르신들이 왜 그런 하도 무인정산하는 게 많잖아요. 그쵸? 뭐 카페나 뭐 이런 데 가도 다 이렇게 뭐 누르고 이렇게 우리가 먹잖아요. 그럼 어르신들이 그런 거 굉장히 낯설거든요. 그럼 당연히 뭔가 이 사회에서 본인 스스로가 소외됨을 느끼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럼 왜 어르신들 그거 배워서 드시면 되지. 왜, 그걸 못 배운 거는 어르신의 잘못 아닐까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제 그렇다면은 그 어르신들을 위한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럼 어르신들이 맨날 이렇게 못 드시고 계시면 얼마나 또 화가 나시겠어요. 그럼 이분들이 또, 이제 이런 걸 만들어 달라고 뭔가 사회에 대해서 저항하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뭐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실은 이제 무인정산하는 이런 기기들을 가르치기도 해요. 기기 사용법들 가르치기도 하고, 뭐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도 알려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의 변화, 혹은 또 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갈등 요소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 이론에서는 또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노년을 준비하지 못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그러니까 사회가 같이 해결해 줘야 하는 문제고, 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뭐 세대 간 갈등은 같이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문제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에 13세대 간 갈등, 뭐 이런 얘기들 뉴스에서도 가끔 나오고, 또 13세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뭐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복지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뭔가 권력에서 멀어져 간 이 어르신들의 이런 소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런 갈등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제도, 가 필요해요. 사회제도. 그래서 뭐 연금제도라든지 뭐 그런 치매와 관련된 그런 뭐 돌봄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뭐 민간기관에서는 이런 1, 3세대 갈등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함께 협력해서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중요한 거지. 이런 소외된 분들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 이론에서는 이제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렇습니다. 갈등 일어나면은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배운 COS와 인보관 운동에서 뭐가 생각나세요? 인보관 운동의 그 관점이 갈등 이론의 관점이겠죠. 그렇죠?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 사회 제도를 개선하는 거를 통해서 갈등의 요소를 해결해 나가고, 뭐 이런 것들, 사회에는 불균형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내려고 하는 전반적인 그런 어떤 타협의 노력, 사회적인 노력, 그래서 제도의 개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갈등 이론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이제 구조기능론과 이제 갈등 이론은 서로 정반대의 그런 주장을 내놓는 이론이에요. 그래서